이른바 불곰 사업이라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러시아제 무기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BMP-3 강도하는 성능이 우수했대요. 100mm 주포를 탑재했습니다. 보병 전투 차용 무장으로는 세계 최대 구경의 주포예요. 레이저 유도식 대전차 미사일을 넣고 쏠 수 있었어요. 최대 사거리가 4km예요. 한 80% 명중률이 나왔대요. SA-16이지 이글라 견착식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플레어에 대처하는 능력이 정말 좋았어요. 카모프 32 호버링 능력도 좋고 운동성도 훨씬 좋아요. 17드럼을 실었대요. 3,400리터. 얘는 악천 때 가서 12명 구한 적이 있었대. 카모프 32가. 잠수함을 못 들어오게 됐다고. 네. 그래서 들어온 게 이제 무레나급 호버크래프트예요. 공기부양정이라고 하죠, 원래. 그래서 해군에서는 요거를 이제 솔개 621번부터 623번까지의 번호를 부여해서 세대가 들어왔고, 이게 무레나급 일단 스펙을 보면요, 길이가 31.6m, 어우 커요, 길어요. 그 다음에 폭이 14.8m, 만재 배수량이 149톤, 그다음에 8,000마력짜리 두 개의 가스터빈 엔진을 사용해서 시속이 80km예요. 근데 한국 해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약간 어설픈 크기였대. 왜냐? 일반적인 정찰 목적으로 쓰기에는 이게 너무 커. 그 다음에 상륙 목적 있잖아요. 상륙 목적으로 쓰기에는 또 조금 작대요, 얘가. 이게 미제 호버크래프트가 있거든요. 이게 LCAC라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좀 작대. 그렇다면 왜 해군이 무레나를 선택을 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그나마 그래도 상륙용으로 한번 써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도 호버크래프트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이게 LSF-1 솔개급 호버크래프트가 개발을 했대요. 근데 이게 연비가 지나치게 안 좋았어, 이게. 그래서 이게 원래 여러 대 만들려고 했는데 성능면에서 너무 문제가 많아서 한 대만 만들고 끝난 애야, 얘가. 그래서 해군이 차기 상륙함을 이제 계획해서 미국제 LCAC를 라이센스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라이센스 생산하려고 했는데 얘가 원래 가격이 400억이었거든. 근데 갑자기 라이센스 생산하려니까 미국 애들이 가격을 뻥 튀겨서 600억으로. 그래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우리가. 근데 이때 러시아에서 무레나급이 들어왔는데 성능이 뭐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야, 이거 써보니까 요거 한번 개조해서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한번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보고 뭐 이렇게 하면 뭐 나중에 우리가 만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륙용으로 쓰기 조금 애매하다고 했죠. 왜냐하면은 러시아제 전차가 대부분 한 45톤 내외예요. 45톤 내외인데, 그래서 이게 무레나급이 탑재 중량이 45톤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K1 전차 같은 게 보통 한 50톤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어요. 뭐 그래도 무레나급을 좀 운영하면서 많은 좀 노하우를 얻었다고 하고, 두 번째는 나름 해안 감시용으로 좀 이게 쓸모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북한 잠수정 같은 거 반잠수정이라고 알죠, 여러분. 얘네들은 거의 뭐 이렇게 반잠수정 같이 뭐 낮아, 이런 게 있어. 근데 얘네가 나중에 발각되면 막 갯벌지대로 막 도망가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 그때 일반 함정 같은 경우는 쫓아가기가 힘든데 호버크래프트는 쫓아갈 수가 있거든. 그런 좋은 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사실 예전부터 해군하고 해병대가 호버크래프트를 좀 사달라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번번이 무시당했어요. 근데 무레나급 같은 경우에는 무장도 괜찮아요. 그 30mm 게틀링 건 있죠. 게틀링 기관포가 2개나 탑재돼 있거든. 북한도 그 호버크래프트가 있거든요. 공방급이라고. 얘를 때려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대요. 왜냐하면 지금 호버크래프트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북한제 공방급이 쫙 왔을 때는 우리나라 참수리 같은 걸로 대응이 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제 호버크래프트가 왔을 때 무레나로 때려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나름 야무지게 써먹고 있다. 아무래도 러시아 때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된 부분들이. 논란이라기보다는 처음에 운용 때문에 조금 좀 애를 먹었다는 무기가 하나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육군에서 썼던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도입 목적이 뭐냐면, 일단은 한국 육군이 보유하지 못한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확보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운용하면서 미사일을 국내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축적하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니까 메티스M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우같이 이제 유선 유도예요. 와이어가 뒤에 딱 달려 있어서 미사일 꽁무니에 와이어가 달려서 와이어로 유도하는 건데, 일단은 탄두가 이제 성형 자가탄, 뭐 당연히 히트탄이겠죠. 그 다음에 이 관통력이 무려
균질 아병강판 900mm를 뚫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거리는 최저 80m, 최고가 1.5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거리죠. 그다음에 그 운용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자동 유도 방식의 와이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사수가 딱 발사하고서 그 목표를 조준만 하고 있으면 돼요. 따로 유도할 필요 없이 목표를 조준만 하고 있으면은 미사일이 알아서 목표에 명중하는 거예요. 사실 한국군이 1990년대 초반에 여러 번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 계획을 실행하려고 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때 어떤 붐이 일었었냐? 이 전까지 연대급 대전차 화력이 뭐였냐면 106mm 무반동포야. 90mm 무반동포, 106mm 무반동포 하면은 여러분 치가 떠들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근데 이 90년대 초반부터 무슨 분위기였냐? 무반동포가 대전차 미사일로 바뀌는 분위기였어요. 미국은 이미 1970년대부터 어떻게 했느냐? 드래곤 미사일로 이미 교체를 했죠. 무반동포를.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 우리는 그냥 돈이 없으니까 무반동포를 당분간 쓰자라고 했는데 9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냐? 북한제 신형 전차가 나왔어요. 천마호라고. 북한제 천마호가 나왔을 때 갖은 소문이 다 돌았다고. 무슨 소문이 돌았냐면은 북한이 드디어 러시아로부터 T-72 전차를 수입했다. 아니면 T-72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천마호가 T-72 전차라는 갖가지 소문이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반응 장갑이 탑재됐다. 여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천마호 전차가 처음에 공개됐을 때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했는데 반응 장갑이 있는 게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더 이상 무반동포로 안 되겠다. 우수한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90년대에 우리가 무슨 사업을 진행하냐면은 미국제 드래곤 대전차 미사일하고 유럽제 밀란2 대전차 미사일을 경쟁시켜요. 가격이 조금 더 밀란2가 저렴했거든. 그래서 밀란을 수입하기로 했죠.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검토했는데 근데 이때 반전이 일어납니다. 북한의 기갑전력 정보가 과장됐다는 정확한 정보가 들어와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저게 T-72가 아니고 T-60이 그냥 T-61을 영혼까지 끌어올린 거다. 이런 정확한 정보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무반동포 106mm 무반동포 너무 많았어요. 야 이게 너무 많은데 이게 밀란2 대전차 미사일을 들여오면 이거 어떻게 해? 너무 예산 소요가 막대하다. 만약에 밀란2를 또 들여오면 우리나라 국내 대전차 미사일 개발이 영영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막상 북한에 대한 위협 때문에 화다닥 했다가 저 위협이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떡할까 막 이렇게 할 때 또 이때 불공 사업이 진행돼서 야 그러면 뭐 이참에 러시아제 대전차 미사일 가져와서 한번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운영 노하우나 뭐 이렇게 한번 뜯어볼까? 라고 해서 들어온 게 이제 매티쌤인데 매티쌤을 처음 들여와서 이제 운영해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그 전에 우리가 토우도 썼었거든. 토우도 썼었거든. 근데 토우를 썼었을 때 토우는 딱 쏘면 그냥 직선으로 나가요. 와이어가 뒤에 있는 거 직선으로 딱 나가는데 매티쌤은 딱 쏘면은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일단 위로 탁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매티쌤 쓰면서 병사들이 보니까 갑자기 미사일이 사라지니까 이거 불량품이다. 이거 뭐냐? 근데 이제 러시아에서 교관이 와서 이게 왜 그러냐? 야전이란 것은 수풀이 많잖아. 그러니까 수풀에 안 걸리려고 해서 한번 팝업한 다음에 가는 거다. 이때 와서 알려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토우보다 낫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있어요. 현장에서는 매티쌤을 써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토우보다 별론데 정말 안 맞는데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댓글을 원합니다. 매티쌤 써보신 분, 토우하고 매티쌤 둘 다 써보신 분, 비교 가능하신 분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뭐가 더 낫습니까? 그거 간부급 있으신 분들은 둘 다 써봤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반은 댓글 달면 선물. 네, 선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그 토우는 무조건 이제 앉아서 써야 되는데 매티쌤 같은 경우는 누워서도 쏠 수 있거든요. 엎드려서 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안정성 같은 건 좀 낫었고, 그 다음에 일단 관통력이 900mm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북한군 전차도 전부 다 작살낼 수 있었고, 다만 문제점이 있다면 러시아제 장비이기 때문에 정비상 문제가 좀 있었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게
러시아제 장비가 이제 해체 조립이 정말 힘들었대요. 그 다음에 뭐 하나 부품 교환하려고 해도 모듈 단위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정비 비용이 되게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운영 초기에 이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매뉴얼 번역해야 되잖아. 그럼 제대로 번역을 시켜야 되잖아요. 알바생을 시켰대요, 이걸. 알바생을 시켰는데 이 알바생이 엉망으로 번역을 해놨대. 그래서 아주 곤욕을 치렀대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거 못하겠대. 이거 여기 무슨 소리야? 어? 지금 파파고보다 못하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러시아에서 무기 전문가가 와서 이 무기 전문가가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을 해줬고 그 영어 번역본을 다시 정확하게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티쌤은 이제 모든 뭐 초기 운영상의 문제가 해결돼서 완전한 실전 운영 상태고 그래서 우리나라 기계화 및 보병사단에 아주 널리 운영이 됐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들여온 지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곧 우리나라 국산 현궁으로 이제 전량 대체된다고 하네요. 네, 불고문 사업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사실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큰 기대가 없었어요. 큰 기대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우리한테 잭팟을 안겨줬죠. 이 불고문 사업이라는 게. 물론 일부 장비는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게 이 불고문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도입한 장비를 마음껏 뜯어보고 분석해서 그걸 우리가 녹여낼 수 있었던 장이에요. 우리가 고스란히 녹여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우수한 무기들이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시금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장도 우리가 샀다고 해서 마음대로 못 뜯어보는 거 많아요. 근데 러시아제는 아닌 거랬었거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우수한 K2 전차나 K21 보병 전투차가 나올 수 있었던 그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들이 이 불검 사업으로 들여왔던 아주 중요한 소중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진짜 신의 한 수였어요. 여러분들. 이 불검 사업 편도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시간엔 조금 더 재미있는 아이템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